문아웃으로 넘어갔습니다. 타도 문재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니까 애국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애국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치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일, 이것도 소심치 않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요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날 누구냐? 바로 날마다 매주마다 대안문,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이 교보 앞에, 그리고 시민회관 앞에, 또 서울역 앞에, 청계천 앞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자, 골기하자, 그래서 외치고 있는 각 보수단체 단체장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외치는 연사들, 이분들이 바로 다 요담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 신소골 목사도 난 당연히 그 요담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담이란 그 막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순교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권에 빌붙어서 해바라기 모양으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굽신거리기만 하면서 우리 기독교계에는 쓰러져 가는데도,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 걸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담이 오늘 그렇게 생명 걸고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난리 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드린다면,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먼저 감람나무한테 와서 임금이 돼달라고 그럽니다. 감람나무가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들한테 가서도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에 가시나무는 자기가 우쭐대가지고, 그래, 너희가 진심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가시나무 그늘에 피하라. 안 그러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문재인 얘기입니다. 촛불농단으로 광화문 일대가 밤중에 촛불로 불켜질 때 그 촛불농단 그 세력한테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탄핵이 아니면 혁명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질했던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가만히설로 선동선전해가지고 대통령 시켜놓으니까 지금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됐습니까? 탈원전,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원전의 최고봉이라고는 이런 기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원전을 세계 최고 기술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이 원전을 탈원전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앞으로 수십조, 수백조 이상 되는 그 엄청난 그 먹거리를 전부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겨우 만든 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숲을 이렇게 울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잔도 다 깎아버려서 거기다 태양광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의 재앙입니다. 석탄, 이놈의 석탄 떼가지고 화력 발전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 다 죽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호흡기 질환자가 지금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청정 원전을 철폐하고 무엇 때문에 석탄을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얘기예요. 금년 여름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원전 파기하는 바람에, 원전 폐기하는 바람에, 탈원전하는 바람에 전기값 엄청 나올 겁니다. 금년에 엄청 더울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때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살 건가 한번 보세요.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요금 폭탄 때문에 기절할 거고 졸도할 거고, 노약자들은 숨 막히고 답답해서 돌아가시겠다고 아우성일 거고, 이런 사고 앞으로 이 전기가 다운되는 일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런 정책을 쓰는지, 누구 좋으라고 태양광을 만들고 누구 좋으라고 석탄 떼서 화력발전 늘리는지 나중에 이게 전부 다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담이라는 사람이 세계는 사람들을 호통치고 그 세계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장면.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날마다 문재인 아웃, 날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물러가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무들은 다 생산물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감람나무 기름을 짜냈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죠.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당시 그 민족이 마셨던 음료로도 이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나타내는 이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멜렉에 비유되는 여기 이 가시나무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저는 생산해낸 것 하나도 없으면서 나무를 찔러냅니다. 밤낮 찔러. 남남 갈등 부추겨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찔러내기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간 거 한번 보세요. 맨날 가시나무 같은 일만 했어요. 멀쩡한 아스팔트, 탄탄한 아스팔트를 전부 갈아퍼가지고 울퉁불퉁하게 그냥 걷기 힘들고 그 형편없는 길로 만들어 놓듯이 대한민국 이 잘 사는 나라를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걸로다가 온 나라를 전부 다 지금 집권 3년 차인데 한번 보세요.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디든지 분열되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 세상에 군인권위원회인가? 난 이거 참 내 말이 나왔으니까 합시다. 군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세운 거야?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그 사람은 군대도 가본 적이 없대. 지가 군대도 안 갔으면서 무슨 인권을 찾아 군대 가서. 그뿐만이 아니라 사성장군의 당번병이야. 나도 군대 생활 죽을 고비를 4번씩이나 넘겨가면서 했지만 사성장군의 당번병이라면 얼마나 끝발이 좋은데, 사단장의 당번병으로 들어가도 혹은 사령관의 당번으로 들어가면 최고의 특가라고 봅니다.
지가 보초가 있어, 뭐가 있어? 어? 지가 사단장 대우받아. 이런 육군병장이 사성장군의 목을 잘라내는 이런 세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박찬주 대장 같은 분 보세요. 그분이 그 전술, 그 작전, 이 노하우, 이거는 교본에도 없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작전통이고 수십 년 동안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고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 국방에 없어서는 안 될 뿐인데 육군병장 말 그거 하나 듣고 군인권위원회 그 말 한마디 듣고 대장 계급장을 띄워버리는 세상, 이게 바로 뭐예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재인이 여태까지 맨날 가시나무 노릇만 했어. 맨날 이웃만 찔러놨어. 맨날 이웃을 피를 흘리게 만들어놨어. 아유 참나, 얘기를 하면 난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에 최고 특과인 당번병, 우리는 군대 생활할 때 그 사람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세요? 어? 특과병이면서도 온갖 못쓸 짓을 다 했어요. 군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존재들이 뭘 군대, 아니 군대 가서 이 인권위원장이가 뭐가 이거 하나 뜨면은 지휘관들이 벌벌 떤다고 하더라고. 그거 무슨 방첩부대장이야?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 아니 대한민국 국군들 정신 상태를 아주 완전히 마비시켜놔 버렸어. 군대도 안 간 게 어떻게 해서 군인권위원회야.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남겨보고 그래야 군의 그 사명감이랄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랄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지. 에휴. 이렇게 정적들을 무참히도 사살하는 거 똑같습니다. 정치 생명 끊어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죄가 뭐가 있어? 죄가 덮어 씌우기로 한다고 뭔 만들어?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거 못해요. 타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단결해서 박근혜 대통령 먼저 구출운동, 석방운동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씩이나 외쳐도 문재인의 귀는 당나귀 귀인지 안 들어. 그러길래 사람의 소리를 못 듣지? 자, 오늘날 고모부를 고사프로 쏴 죽이고 친형을 독살하고 그리고 이북 양민들을 전부 다 인권이 오고 무시하고 전부 다 죽이는 그런 김정은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애국지사들 전부 다 정치 생명을 죽여버리는 이 문재인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요. 다 똑같은 독재야. 지금 그러고 헌법 개정을 하고 하는 거 보세요. 독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요담같이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이 애국 집회요, 또 애국 강사들, 애국 연사들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요담 같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그 속에는 하나 끼인다고. 생명 걸고 잘못됐다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서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잘한대. 맨날. 그거 무슨 그 여론조사 하면은 세상에 지금도 40몇 프로가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어요. 자기 당원들만 딱 뽑아놓고 거기에 데이터에 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만 물으면 그렇게 나오겠지. 국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이야. 물개박수 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탕평인사로 경제를 살리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까? GP는 전부 다 열어놨고 휴전선 전부 다 열려져 있고 NLLD로 물려놓고 수중보 전부 다 뽑아버리고 대전차 방호벽 전부 다 헐어버리고 이제 준비 땅 그러면 불과 3시간이면 서울이 함락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입니다. 이게 이 문재인이가 누구냐?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대한민국에. 이 문재인이가 누구냐? 가시나무 같은 존재, 아비멜렉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성경의 역사를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문재인 지금까지 보세요. 다 죽은 사람들만 가지고 여태까지 죽은 사람들만 가지고 정치했어. 아, 죽은 사람들이 밥 한 끼 먹여주는 거 봤어? 죽은 사람들한테 밥 한 끼 얻어 먹었느냐고요. 예? 산 사람한테나 밥을 얻어 먹는 거지. 이건 어떻게 된 게 중국 가서도 혼밥이나 내내 먹고 수행기자는 얼굴 형체가 바뀌도록 얻어 터지고 왔어도 재발 방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게 문재인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쪽팔리는 정치를 하니까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잖아요. 어? 나도 해외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나가보면 전부 애국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결함이고 조금 나쁘다 하더라도 전부 다 덮어주고 그렇게 나가는데 워낙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1교포부터도 들고 일어났다고 든가 세계 이제 각국에 있는 교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 사람은 전부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김대중, 노무현, 5.18, 뭐 세월호 맨날 죽은 사람들만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아주 지겨워 진짜. 웬만큼 해야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5.18 말이 났던 김에 합시다. 5.18 그 공적조사 그리고 5.18 희생자 혹은 5.18 유공자 그 명단 공포하라는데도 왜 그걸 안 해? 무슨 비리가 있길래 안 넣냐고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들을 호요시거게 만들어놔? 안 됩니다. 5.18의 희생자들은 분명히 예우를 받아야죠. 관계도 없는 것들이 왜 국가 유공자가 돼가지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냐고. 이거 누가 만들었어? 정치꾼들. 진짜 목사 입에서 이러다가 욕 나오겠다. 이걸 다 없어져야 돼, 정치꾼들. 정치 몇 단, 9단 어쩌고. 이건 전부 다 없어져야 돼. 그 인간들이 나라를 전부 다 이 지경 만들어놨어. 정치 구단 좋아하지 말아라. 에휴. 김정은이한테 뭐 오지랖 떨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가?
오지랖 소리를 들어가면서 삽살개 소리를 들어가면서 찍 소리도 못하는 인간들이 왜 무슨 얘기 한마디 하면 전부 벌떼같이 들어서 그거 공격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이 한마디 했다고 그걸 공격하고 있어? 5.18 진상 규명을 하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김한원 박사님 같은 분 최선에서 지금까지 18년 20년 동안 그것만 연구했던 분이야. 그런 사람 전부 다 배제하고 뭘 5.18로 어쩌고 이거부터 전부 다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5.18 그 유공자? 그거 왜 밝히지 않는 거야? 왜 밝히지를 못할 거예요? 대표님, 그거 지금 밝혀, 좀. 그거 밝히지 못하면,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고. 잘하는 애들한테 뭘 가르치고 자식이 어딨어. 이런 게 벌써 제대로 서야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준수하는 국가로,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라도 우리 대한민국 볼 때, 저 대한민국은 믿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 만드는 그 물건들 다 사주고, 우리나라 제품들,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 전부 그들이 그래서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그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뭐가 지금 됐어? 전부 엎어놓고, 재벌 해체시키고, 국방 해체시키고, 에휴. 문재인 얘기는 아주 지금도 기회는 평등하고, 그리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한 게 뭐 있어? 전부 다 내로남불이지. 전부 회전문 인사지. 사람이 먼저다 했나? 사람이 먼저, 무슨 사람이 먼저야? 지 사람이 먼저지.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자기 직급만 전부 꽂아놓고, 한 자리 빠지면은 회전문 뭐냐고, 2턴 뽑아서 2구멍에 받고 2턴 빼서 2구멍. 이게 문재인이 했던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문재인 씨나 김정은에게 나 진짜 테러 당할 각오를 하고 나오는 얘기예요. 나를 집어넣어도 좋고 나를 죽여도 좋아. 네, 내가 분명히 하는 얘기는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 사사기 9장 53절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비멜렉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시냐고. 여인이 맷돌 위짝을 내려 던져서 두개골이 깨졌다고 했어요. 그것도 쪽팔려가지고 여자한테 맷돌장으로 맞아 죽었다 할까? 그거 창피하니까 지 부하 소년 병사에게 칼로 나를 찌르라고. 죽는 데까지도 폼생폼사야. 이게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김정은이나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고요. 이건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순교가 이런 게 순교지 무슨 죽을 각오하고 내미는데. 사사기서 9장 5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 우리나라 세겜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촛불농단으로 나라를 이 지경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니까요. 성경의 역사를 망각하면은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 당신이 지금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반드시 부메랑이 된다니까. 적폐청산 반드시 부메랑이 된다니까. 그래서 당신이 지금 사는 길은 어떠냐?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갇혀있는 박근혜 대통령 속히 석방하고 우파 인사들 전부 다 석방해. 내가 2탄인가 3탄인가 내가 글을 쓴 것 같은데, 문재인 씨가 성공하려면 넬슨 만델라 같이 탕평 정책을 쓰라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탕평 무슨 탕평이야.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석고대지하고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전부 다 일일이 고백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고 우파 인사들 석방하고 그래야 이 국민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맷돌짝 맞는 일은 없을걸? 문재인은 물러가라 훌라 훌라, 김정은도 물러가라 훌라 훌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반역들은 물러가라.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좀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 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 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10-2507-486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천여 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고